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데 좋은 책들 한 권씩 선정해서 구입하셨습니까? 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책 한 권 사서 좋은 글귀들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멋있게 늙어갑니다. 관상이 멋있어진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은 의사들이 이야기 안 하는 이야기들, 의사들이 잘 얘기 안 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현대의학적으로 연구 논문은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갈수록 세분화돼서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열띤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고 덤비질 못하니까. 그런데 이 분석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인체 신비를 많이 알게 돼 있어요. 그건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뭐 유전자, 분자 간의 상호작용, 또 뭐 신호 전달 체계 뭐 이런 것들. 근데 폐단도 있습니다. 무조건 뭐 세부적으로 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연계를 벗어난 실험 방식에 전문 인력과 많은 이러한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연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조병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연구자들이 아무리 흥미로운 발견일지라도 일상 속에서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멀어지는 연구를 지금 자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뭘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온 거지. 자연의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쓰면 무슨 로봇이에요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체로 돌아와서 근본적으로 외부에서 뭐가 들어올 때는 그거를 막는 면역 시스템이 하나 있고,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 인체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감지하는 오래된 면역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들어오는 거 막고 몸 안에서 발생하는 거 치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응답성을 발휘하거나 자가 항체를 만드는 림프구로 구성된다. 이걸 전체적 큰 덩어리로 얘기하면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을 유지하기 위한 거,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 파이지스 자연 치유력입니다. 실제 생체 실험한 것을 보면 새끼쥐나 노령쥐에서 이런 자기 응답성이나 자가 항체를 활성화되고, 즉 생로병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분석적 연구와 인위적인 실험에 편중돼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생명 현상의 전체상을, 즉 전인적인 것을 보지 못, 즉 사람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국소적으로 손가락, 눈, 코, 입, 귀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를 볼 수가 없더라, 어렵더라는 겁니다. 왜? 앞서 얘기했듯이 갈수록 세분화되다 보니까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도 서로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기 때문에 같이 열띤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큰 맹점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의학 분야 연구자들이 실질적인 임상치료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의학 분야에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무균법, 그 다음에 마취기술, 이러한 그 외상 등의 응급처치 분야에는 또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외과 영역의 비약적인 발전, 이게 현대의학의 특징입니다. 아주
좋은 면도 있어요. 또 백신, 그죠? 그다음에 항생물질 이런 건 아주 뛰어난 효과라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 뒤에는 반드시 폐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양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좌우 상하 앞뒤 안팎 반드시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자, 현대의학의 치료 분야에 위상이나 급성 이 감염증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건 급성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급성병의 반대는 만성병이에요. 이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교원병, 염증성 장질환 등의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해. 뭐 아토피, 무슨 신드롬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이런 만성병은, 만성질환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지 이건 무슨 뭐 약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런 만성병의 원인을 밝혀내면 의료 분야의 미래에 밝은 서광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성병의 원인은 음식을 모르면 절대 못 밝힙니다.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식에 눈을 뜨지 못하면 이 만성병은 영원한 미제로 남습니다. 이제 이해가 있어요? 자, 현재처럼 유전자나 세세한 기능에만 연구 집중하면 질병 발생의 메커니즘의 구조 메커니즘 이 밝히는데 한계에 다다릅니다. 파헤칠 수가 없다. 단적으로 원인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음식을 알아야만 이 원인을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했던 그 속뜻들이 현대의학에도 숨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여기 무리한 생활 방식, 식습관과 생활습관 편중된 거야. 정신적으로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편중된 거야. 한쪽으로 교감신경만 계속, 부교감신경만 계속해도 자율신경이 깨져서 역시 병이 생겨. 그 다음에 고달픈 환경이야. 과로, 그 다음에 심리적인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가 돼서 발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숲을 보지 못하고 이 숲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돌멩이 하나, 풀뿌리 하나로 그 숲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의 메커니즘을 파헤칠 수가 없다. 이게 하나의 또 현대의학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병의 원인도 변한다는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있어요? 세상이 변하면 병도 변합니다. 이러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눈부신 연구 성과와 발전이 무색하리만큼 질병 퇴치의 꿈과는 멀어져가는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질병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결국 현대의학은 대증요법, 병명, 국소, 통계, 증상에 의해서 대량의 약만 처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세태입니다. 엄청난 양의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항히스타민제, 항암제 등 다양한 약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사람이 받습니다. 환자가 받아요. 이런 의약품 가운데 어느 하나도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없습니다. 치료하지 못합니다. 일반인도 의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의사도 알지 못하니까 일반인 더욱더 모르죠. 밀려드는 환자, 의사들은 환자를 제대로 고치지도 못해. 왜? 원인을 지금 다른 데 원인이 음식과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있는데 이걸
국소 병명 통계 증상에만 약물만 처방하고 있으니 못 고칩니다. 의사들도 환자를 못 고치면서 바쁘기만 한 거예요. 이서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부분의 증상들, 발열, 부종, 통증, 발적 이런 것들이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야 병이 고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스타글란딘이 활성화돼야 이 병이 고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화상을 입었거나 심각한 부상, 동상들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조직이 파괴되면 붓고 열나고 발열, 부종, 통증 이런 것들을 유발하면서 낫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장애와 관련된 질환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만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여기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걸 쏴버리면 오히려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꼴이 됩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원인을 모른 채 고통스러운 증상만을 경감시키는 대증요법, 그 발열, 부종, 통증, 발적 이런 게 나타나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에 그냥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쏴버리면 증상은 완화됐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증요법, 이 발열, 부종, 통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 약물을 투여하면 이 질병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즉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고 막고 훼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완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이게 현대의학의 국소병명 통계 증상, 즉 숲을 보지 못하고 나뭇가지 하나, 돌멩이 하나, 여기에 있는 이 풀뿌리 하나로 전체인 것처럼 이러한 대량의 약물을 처방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를 깨달으면 현대의학과 현대의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약으로는 완치는 불가능하다 할 수도 없고, 정리하면 완치는 자연의 순리를 따를 때 발열, 부종, 통증, 발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몸이 알아서 스스로 치유합니다. 그 치유하는 조건의 하나는 염기 농도가 찝찝하게 먹어서 염기 농도가 pH 농도 7.3의 7.45를 유지하고 소변의 염기 농도를 0.9% 이상 유지하도록 찝찝하게 소금을 먹어라. 천일염과 죽용으로 만든 이런 음식을 먹어라. 두 번째는 70% 이상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물을 자주 먹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대사활동을 활성화시켜라. 또 하나, 스트레스, 화딱지를 좀 줄여라.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돼. 그건 마음의 수양을 닦아야 돼요. 좋은 책을 보고 이 평생 학습을 통해서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겸손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베푸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완치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발열, 부종, 통증, 발적 등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병을 낫는 이런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참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병이 만성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즉 이런 만성병 발생의 원인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잘못이라고 하니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갖자는 겁니다. 그게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침이병 치질이에요. 그래서 예방이 우선이다.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질병이 발생했다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게 또 하나 우선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급성병인 경우는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자.
그리고 자연 치유력을 알아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자연 치유력을 훼손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들 아시겠어요? 엄청난 양의 소염 진통제, 각종 약물,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히스타민제, 항암제 이런 것들이 내 몸을 완치하는데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치유력, 이런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 내 몸에 유입시키지 않는 것만도 내 몸속에 들어있는 자연치유력을 구성하기는 수백 명의 이러한 자연치유력 의사 전문의들이 스스로 알아서 몸을 치유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걸 훼손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각종 약물, 스트레스 좀 적게 받고 약물 적게 먹고 좀 참고 이런 걸 이기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이런 또 다른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몸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는 어떤 이 만성질환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또 만성병은 약으로도 안 된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현대의학의 대증요법, 국소병명 통계 증상적인 치료로는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노라. 그래서 급성병은 서양의학의 힘을 빌리고 만성질환은 동양의학적으로 아시겠어요? 동양의학적으로 또는 민중의술적으로 대체의학적인 방법을 병행할 때 비로소 완치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서양의학에만 편중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현대의학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환자는 절대 줄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이러한 이 깨달음이 없이는 환자는 절대 줄지 않습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현대의학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습관과 생활습관 이거를 올바르게 갖지 않고는 어떤 이런 만성질환을 고칠 수가 없노라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의학의 또 하나 특징이다. 그래서 만성질환은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는 질환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또 물론 현대의학자들도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서광이 비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악순환만 되풀이된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이팅!